캐스팅보트로 주목받던 국민의당이 요즘 흔들흔들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통합을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엔 금이 갔습니다. 당 지지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MBC 기자 출신이기도 해서 공영방송 파업과 국강 파행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안철수 대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대표 책임지라고 하는 분들 목소리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바로 PBS 나와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네. 목소리가 불과 2달 전에 당대표 경쟁하셨다가 결과에 승복하신 그 분들 입에서 나왔다면 그건 좀 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아까 안 대표 지도력이 흔들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언론을 접하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혁신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네. 지난번에 지역위원장들 총사퇴 문제라든지, 시도당 위원장들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패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이 바른정당 포함해서 치열하게 실천 중도 길 가잔 말 나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잠깐 나왔다가 네. 몇몇 분 반발한다고 해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봤다면은 네. 그거는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기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수도당 위원장 사퇴 문제도 어찌 보면은 매듭이 말끔하게 된 겁니다. 지역위원장 80%, 또 현역 의원은 4분의 3 정도. 그리고 전체 지역위원장 3분의 2가 단기간에 사퇴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퇴서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조직 강화 특위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 대표의 지도력은 굳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남짓이고 지금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반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도력이 흔들린다면은 그게 정당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판이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런 지도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당이 명령을 한다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서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입장을 밝혀놨잖아요. 네. 그 말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네. 그런 얘기를 아주 좋은 맥락에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입지를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아주 몇몇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해서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조차도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과 같이 이제 산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괴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단 통합 대신 연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책연거인지 선거연대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연대는 일종의 정치적 모색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디까지다, 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한계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이제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사실은 보수의 혁신이 실천적 중도니 하지만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감의 부분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안 제출되고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 법안들이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로 내세운 사안들 중에서 엄청난 규모의 수백억 규모의 재정이 앞으로 네. 5년 동안 투입돼야 되는 어떤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안들은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이른바 실천적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어떤 대안을 내면서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입법과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네. 앞으로 그 연대의 공간이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는 건지 곧 보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굉장히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통합이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연대를 거치면 통합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정치가 가능성이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전혀 그럴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네. 조금 한 고비를 넘기고 보면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보이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설정해놓고 그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아집스러운 정치가 아닌가. 그래서 유연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로 주장했던 이 햇볕 정책 포기, 호남 지역주의 청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대에 걸림돌이 될 우려는 없을까요? 유승민 의원 한 말 가지고 말이 많은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한 말을 그대로 아주 핵심만 전하면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옛 햇볕 정책을 버리고 탄탄한 안보를 추구를 한다면 그리고 호남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면 통합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네. 그 말로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옛 햇볕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이 조건이라고 내세웠다면 그 충족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이 무슨 어떤 갑의 위치에서 조건을 내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 이런 것은 좀 정치적으로 현명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들리는 말로는 본심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발언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태도라기보다는 그분이 굉장히 지략이 많고 정책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으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지만 네. 이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가공하지 않고 표현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종의 이 이미지상의 오해가 조성이 된 거다. 이건 풀릴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다음 달 바른정당 정당대회에 지금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출마를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 부분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재논의에 있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논의 이른바 갑자기 들끓었던 통합 논의를 일단 한숨 돌리자라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어쨌든 상대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늦춰놓은 건데 네.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지금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대여섯 분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네. 이쪽에서 무슨 통합 연대 이런 논의를 하는 것들은 상황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요. 4월 13일 날
누가 대표가 되든 당 지도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논의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지도부에 출마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과 어떤 형태든 연대 내지 그 선거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그 지방선거의 벽을 산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국감이 끝나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빠르면 이번 주에 탈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문제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저쪽에서 몇 분이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갈지 그런 네. 부분은 저는 뭐 일단 그 저희 당 사정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뭐 대략 짐작하고 있는 바는 있어요. 근데 몇 분이 가신다고 해서 뭐 또 갈지 여부도 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한두 분, 뭐 두세 분 간다고 해서 바른정당이라는 존재가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추구하는 바가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뭐 큰 문제가 될까? 물론 많은 분이 가서 네. 절반 이상의 그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서 그 원내정당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추락된다면은 네. 통합의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지금 판단하는 바로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11월 13일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 이번 주에 이른바 뭐 박근혜 출당 조치라든지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그 무슨 뭐 출당 조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이 네.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같이 한번 보죠. 네.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 1주년 행사에서는 국민의당 당명을 비꼬아서 국민 업당 이런 피켓까지 등장했거든요. 지지율 정체 상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누구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런 네. 말 남의 그 상처라든지 남의 마음을 뒤집는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 거의 선수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하는 얘기에 일일이 반응했어야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촛불 집회 1주년 민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1주년 기념을 뭐 해서 만들어서 어떤 열기를 재현하고자 했던 분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겨냥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결과는 그 의도와 크게 달랐을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여의도와 이제 그 광화문으로 나눠졌던 이 촛불이라고 하는 게 네. 결국 확인된 게 있다면은 촛불은 지금 국민 마음 속에서 조용히 타고 있을 뿐이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촛불은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고 네. 이제는 그 변혁의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을 좀 치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게 국민의당이 보는 촛불입니다. 네. 그 MBC 기자 출신이셔서 이 공영방송 파업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박문진 이사진이 재편되면서 이 고영주 이사장 또 김장겸 MBC 사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 시도라면서 지금 국감 거부까지 선언한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문화방송 파업은 이제 곧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이제 선임된 2명의 박문진 보궐이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오늘 부여가 되고요. 네. 이분들이 새로 보임된 그 박문진 이사가 고영주 씨를 이사장직에서 해임을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네. 박문진 법상 이사장은 이사들이 호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이사들이 다른 이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뽑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MBC 사장 해임만 처리하고 주주총회 소집하면 MBC 파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KBS 문제인데 KBS는
고대영 사장이 사퇴할 이유가 뭐 충분하다 이렇게 노조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네. 여기에는 좀 다툼의 소지가 있고 MBC와는 좀 상황이 꼭 다르다는 게 현실이어서 네. MBC 파업이 풀린 뒤에 KBS 노조가 얼마나 파업을 끌고 갈지 또 KBS 이사 중에서 또 추가로 사퇴할 분이 나올지 아직 향배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KBS 파업 문제도 좀 빨리 좀 해결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염원은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네. 또 KBS법 그리고 방문진법이 우선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빨리 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국민의당의 생각입니다. 네, MBC 파업이 곧 풀릴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이제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사실은 뭐 보수의 혁신이 실천적 중도니 하지만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공감의 부분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안 제출되고 예산안과 관련된 부수 법안들이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로 내세운 사안들 중에서 엄청난 규모의 수백억 규모의 재정이 앞으로 네. 5년 동안 투입돼야 되는 어떤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안들은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이른바 실천적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어떤 대안을 내면서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느 언론을 접하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혁신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네. 지난번에 지역위원장들 총사퇴 문제라든지 시도당 위원장들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패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또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이 바른정당 포함해서 치열하게 실천 중도 길 가잔 말 나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잠깐 나왔다가 네. 몇몇 분 반발한다고 해서 사라질 거다 이렇게 봤다면은 네. 그거는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기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소당 위원장 사퇴 문제도 어찌 보면은 배대비 말끔하게 된 겁니다. 지역위원장 80% 또 현역 의원은 4분의 3 정도. 그리고 전체 지역위원장 3분의 2가 단기간에 사퇴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퇴서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조직 강화 특위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고 표현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 대표의 지도력은 굳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시작한 지 두 달 남짓이고 지금 이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반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지도력이 흔들린다면은 그게 정당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판이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런 지도력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시나요? 물론 당이 명령을 한다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서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여러 번 입장을 밝혀놨잖아요. 네. 그 말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네.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던 국민의당이 요즘 흔들흔들합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통합을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엔 금이 갔습니다. 당 지지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MBC 기자 출신이기도 해서 공영방송 파업과 국강 파행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안철수 대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중진 의원들이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도부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안철수 대표 책임지라고 하는 분들 목소리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바로 PBS 나와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네. 목소리가 불과 2달 전에 당대표 경쟁하셨다가 결과에 승복하신 그 분들 입에서 나왔다면 그건 좀 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아까 안 대표 지도력이 흔들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얘기를 아주 좋은 맥락에서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입지를 조금 어렵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서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아주 몇몇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해서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출마조차도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과 같이 이제 산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네. 크게 괴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일단 통합 대신 연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책연거인지 선거연대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연대는 일종의 정치적 모색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디까지다, 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한계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 지을 필요는